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주형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범주형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검정 기법은 주로 카이-제곱 검정 기법입니다. 이 점을 미리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이-제곱 검정 종류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카이-제곱 검정은 카이-제곱 분포에 기초한 통계적 분석 기법입니다. 관측된 빈도를 기대되는 빈도와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 그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비율 검정이라고도 하고요. 카이-제곱 검정에는 크게 적합도 검정, 독립성 검정, 동질성 검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카이-제곱 검정 종류별로 주요 분석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도 검정은 관측된 결과가 특정한 분포로부터 생성된 관측값인지를 검증하는 데 이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K통신사의 광고 후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검증한다. 이런 경우에는 적합도 검증이 됩니다. 다음으로 독립성 검증입니다. 두 범주형 변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유형과 선호 상품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동질성 검증입니다.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생성된 두 표본의 분포가 동질한지 그 여부를 검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조사를 해서 고객들의 선호 품목이 유사한지를 비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카이-제곱 검증에 따라서 검증의 경우에도 적합도 검증, 독립성 검증, 그리고 동질성 검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분석 목적에 따라서요.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적합도 검증부터 구체적으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도 검증은 기무가설에 제시된 각 범주의 비율이 실제 자료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증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러 범주별로 관측 도수 형태로 데이터가 주어질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매장이 A, B, C 3개가 있습니다. 각 매장별로 판매 비율이 기존에는 20%, 30%, 50%라고 하죠. 만약 올해에도 기존의 판매 비율과 동일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우리는 적합도 검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알려진 모집단의 분포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기대 도수와 실제 표본을 통해서 실제로 얻어진 관측 도수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죠. 이론적인 측면에서 빈도 교차표 작성, 기대 도수 산출, 카이-제곱 통계량 산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 과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빈도 교차표 작성입니다. 적합도 검증은 카이-제곱 통계량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빈도 교차표를 바탕으로 비율 검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적합도 검정에서 검정의 대상이 되는 변수는 하나의 명목 변수입니다. 이 하나의 명목 변수를 대상으로 각 카테고리별로 빈도를 구하게 됩니다. 빈도 교차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명목 변수 A의 각 카테고리들이 제일 위에 있는 1행에 나타납니다. A1부터 A2 그리고 AK까지 있죠. 마지막 열에는 빈도 합을 합한 빈도들을 모두 합한 행빈도합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에는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빈도수를 실제로 작성하게 됩니다. 빈도 교차표 작성이 완료되면 이제 다음으로 기대 도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작성된 빈도 교차표를 바탕으로 각 셀의 기대 도수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알려진 모집단의 각 범주별 비율을 P1, P2, 계속해서 PN이라고 합시다. 기대 도수는 관측 도수 행의 빈도합인 행 빈도합인 N과 각 범주별 비율을 곱한 NPK 값으로 산출됩니다. 기대 도수가 추가된 빈도 교차표를 보시면 이 행의 경우 관측 도수를 의미하는 즉 관측 도수인 observed를 의미하는 O로 표기하고 3행에는 기대 도수이죠. 따라서 expected를 의미하는 E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N1은 O1이 되고요. NP1은 E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빈도 교차표와 기대도수 산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빈도 교차표와 기대도수를 산출하였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카이 제곱 통계량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범주별로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합니다. 각 범주, 즉 셀의 관측 도수인 OI와 그리고 기대 도수인 EI 간 차이를 구하고 이 차이 값의 제곱값을 구하고 그리고 해당 셀의 기대 도수 EI로 나눈 값이 범주별 카이 제곱 통계량이 됩니다. 전체 카이 제곱 통계량은 이렇게 각 셀의 카이 제곱 값을 구한 뒤 모두 합하여 구하게 됩니다. 공식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카이 제곱 통계량 카이 제곱 equal 시그마 i1부터 k OI-EI 제곱 나누기 EI 이렇게 됩니다. 해석을 하면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카이 제곱 통계량은 작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분자이기 때문에요. 카이 제곱 검정의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입니다. 따라서 통계량이 작으면 기무가설에서 제시한 각 범주의 비율과 실제 자료에 나타난 범주의 비율 간의 차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는요, 어떻게 될까요?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 간 차이가 크다면 카이 제곱 통계량이 클 것이고 이것은 귀무가설에서 제시한 각 범주의 비율과 실제 자료의 범주의 비율이 동일하지 않다는, 즉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카이제곱 통계량을 활용해서 적합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제곱 통계량의 경우 자유도는 범주의 수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합도 검증의 예제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A 쇼핑은 클레임 고객들의 구매 패턴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매 유형을 일회성 구매형 클래스 A, 실용적 구매형 클래스 E, 클래스 2, 명품 구매형 구매형 클래스 3, 집중 구매형 클래스 4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A 쇼핑 클레임 고객들의 구매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클래스 1의 경우 10%, 클래스 2 30%, 클래스 3 20%, 그리고 클래스 4 40%입니다. 이제 이번에 새롭게 조사한 경우에도 이러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클레임 접수 여부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니까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으로 하고요. 클레임을 접수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1로 코딩해서 구분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합도 검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무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레임 접수 고객의 구매 유형별 비율은 일회성 구매형 10%, 실용적 구매형 30%, 명품 구매형 20%, 집중 구매형 40%이다. 즉, 이게 현재와 원래 있던 비율과 동일하다, 즉 차이가 없다라는 기무가설이 되겠죠. 기무가설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기무가설과 반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클레임 접수 고객의 구매 유형별 비율은 일회성 구매형 10%, 실용적 구매형 30%, 명품 구매형 20%, 그리고 집중 구매형 40%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 비율과 동일하다가 귀무가설이 되고 동일하지 않다, 즉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가설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적합도 검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클레임 접수 여부와 구매 유형 간의 빈도 교차표를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1단계로 모듈 및 데이터를 탑재합니다. 판다스와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파이 라이브러리로부터 스태치 모듈을 불러오면 됩니다. 2단계로는 빈도 교차표를 이제 생성합니다. 그렇다면 빈도 교차표는 무슨 함수로 생성할까요? 보시다시피 크로스탭 함수로 생성합니다. 인자로는 데이터 1, 데이터 2, 그리고 마진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두 개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비교가 아니라 이제 빈도 교차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데이터 1과 데이터 2의 데이터 2 인자는 빈도 교차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교차를 시켜야 되니까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예제의 경우에는 클레임 접수 여부와 구매 유형입니다. 즉 구매 유형별로
클레임 접수 여부의 비율이 다른가를 살펴보는 거니까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인자는 마진 인자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행 합계와 열 합계를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true로 설정해서 추가하라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코드를 수행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클레임 접수 여부 변수는 0과 1이라는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진다 라고 아시죠? 그리고 구매 유형의 경우에는 4개의 클래스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두 개와 4개의 클래스가 서로 결합해서 총 8개의 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행 합계와 열 합계도 추가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고객 클레임 접수 고객의 관측 도수를 보시면 클래스 1의 경우 클래스 접수 고객이니까요. 접수 고객의 관측 도수, 즉 클래스 접수 여부의 값이 1인 경우죠. 이 경우를 보면 클래스 1의 경우에는 19명, 클래스 2의 경우 120명, 클래스 3의 경우 87명, 마지막으로 클래스 4의 경우 233명인 것을 알 수 있죠. 모두 합치면 오른쪽 아래에 보신 것처럼 총 사례수가 1000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관측 도수를 활용해서 이제 기대 도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1단계로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를 추출합니다. 우선 values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X의 데이터 값만을 추출해서 행렬로 변환합니다. 행의 값, 즉 인덱스가 0 다음에 오는 행의 값, 즉 인덱스가 0 다음에 오는 1이죠. 따라서 두 번째 행의 값, 즉 클레임 접수 고객만을 대상으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열의 경우에는 4열까지 지정합니다. 이렇게 열의 경우에도 이제 4까지 하면 0, 1, 2, 3, 0, 1, 2, 3이니까 4개죠. 4개까지 4개의 열을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해서 OB 객체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알려진 각 범주별 모집단 비율을 PR 객체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0.1, 0.4, 3, 0.2, 0.4 이러한 기존에 알려진 비율이죠. 모집단 비율을 PR 객체에 저장합니다. 이제 기대 도수를 구해야겠죠. 관측 도수들의 총 합이 459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측 우리는 지금 클레임 접수 고객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클레임 접수를 한 관측 도수들의 합이 459가 되고요. 이 값을 이제 x.value 그리고 14니까 즉 2행 5열로 지정해서 구한 뒤 n 객체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n 객체를 기존에 알려진 모집단 비율 PR 객체에 곱해서 E라는 기대도수 객체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마지막 부분이죠. 기대도수 E는
전체 여기서 우리가 전체도 4대 수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클레임 접수 고객 사례수죠. n 곱하기 그리고 PR 확률 값이죠. 확률 값을 이제 각 기존에 알려진 모집단 비율 값을 곱해서 2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 2단계로 카이제곱 적합도 검증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도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서 함수로서 chi-square 함수를 이용합니다. 카이제곱 적합도니까 chi-square 함수를 이용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로는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를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다루는 것이 적합도 분석이니까 당연히 데이터도 두 개가 있어야겠죠. 데이터 1에는 관측 도수를 지정하고요. 데이터 2에는 기대 도수를 지정합니다. 본 예제의 경우에는 관측 도수의 경우에는 객체로 OB를 사용했죠. 그래서 OB를 넣고 그리고 다음으로 데이터 2에는 기대 도수로서 E라는 적합도를 사용했으니까 객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E를 투입하면 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result가 나오죠. 그래서 statistic, 즉 통계량 값이 얼마나 나오죠? 31.58로 나왔습니다. 31.58이면 꽤 큰 수치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값을, 이 검정 통계량 값을 유의 확률 값, 즉 p-value로 변환할 필요가 있죠. p-value로 변환하니까 뒤에 보면 E-0.07, 즉 소수점 7자리까지 자리의 작은 수치가 나옵니다. 즉 유의 수준 0.01보다 훨씬 더 작은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검정 통계량과 유의 확률 값을 얻었고요.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P값, 유의 확률 값이 유의 수준 0.05 혹은 0.01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영구가설을 채택하면 됩니다. 즉, 클레임 접수 고객의 경우 일회성 구매형 10%, 실용적 구매형 30%, 명품 구매형 20%, 집중 구매형 40%라는 기존의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측 빈도를 보면 일회성 구매형의 비율은 기존보다 낮고 집중 구매형의 비율은 기존보다 높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쇼핑은 클레임 고객에 대한 전략으로 특히 집중 구매형 고객의 고객 만족도를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클레임 고객에 대한 전략으로 기존에 있는 각 유형별 고객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와 관련된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 구매형 고객의 경우 클레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전략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적합성 검증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독립성 검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독립성 검증은 두 개의 범주형 변수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를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력이라는 범주형 변수와
고객의 등급이라는 범주형 변수를 대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관계가 없는지를 판단한다 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가 독립성 검증에 해당됩니다. 두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도 교차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기대도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앞서 나왔던 적합도 검증과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두 개의 명목 변수 간 빈도 교차표를 보여줍니다. 적합도 검증에서는 한 개의 변수만 사용하였지만 독립성 검증에서는 두 개의 명목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명목 변수를 연결하여 빈도 교차표를 작성하게 되고요. 분류의 기준이 되는 두 변수를 각각 행과 열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각 변수의 범주 혹은 수준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범주들이 서로 교차되는 셀에 관측된 빈도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두 명목 변수 A와 B가 있고 각각 두 개의 범주가 있다면 2 곱하기 2, 즉 2행 2열로 셀이 구성되게 되는 것이죠. 즉 A1 범주와 B1 범주가 만나면 셀 F11이 되고 A1 범주와 B2 범주가 만나면 F12 범주가 됩니다. 계속해서 F21, F22 셀까지 총 4개의 기본 셀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행에 있는 두 개의 셀들을 합치면 F1 플러스 셀과 F2 플러스 셀이 되고요. 그리고 열에 있는 두 개의 셀들을 합치면 F 플러스 1 셀과 F 플러스 2 셀이 됩니다. 적으로 F11, F12, F21, F22 셀들을 모두 합치면 F 플러스 플러스 셀이 되죠.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기대도수 빈도 교차표를 구해 보겠습니다. 적합도 검증의 경우에는 기무가설에서 각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모집단 비율을 이용해서 기대도수를 구했죠. 독립성 검증에서는 행빈도합과 열빈도합 그리고 총빈도합을 활용하여서 셀별 기대도수를 구하게 됩니다. 즉 셀의 기대도수는 행빈도합 곱하기 열빈도합 그리고 나누기 총빈도합으로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셀 11의 기대 빈도는 행빈도합 F1 플러스 곱하기 열빈도합 F 플러스 1 그리고 나누기 총빈도합 F 플러스 플러스로 구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셀 12, 셀 21, 셀 22도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 도수 빈도 교차표를 작성하게 되면 다음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을 구할 차례가 됩니다. 카이-제곱 통계량 산출 방식은 적합도 검증과 동일합니다. 우선 각 셀별로 각 셀에 대한 관측도수와 기대도수 간 차이의 제곱값을 해당 셀의 기대도수로 나눈 값을 구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각 셀의 카이 제곱 값을 모두 합하면 전체 카이 제곱 통계량이 됩니다. 함께 공식을 읽어 보겠습니다. 카이 제곱 통계량 카이 제곱 equal 시그마 i 시그마 j fij 마이너스 eij 제곱 나누기 ei 제곱. 자, 이 공식을 해석을 하면 두 명목 변수 간에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독립적이라면 관측 도수의 값과 기대 도수의 값이 유사하게 됩니다. 즉 따라서 전체 카이 제곱 통계량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면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카이 제곱 통계량 값은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카이 제곱 통계량의 자유도는 행의 수 마이너스 1 곱하기 열의 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독립성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카이 제곱 통계량 값이 작고 관계가 있을 경우, 즉 독립적이지 않으면 카이 제곱 통계량 값이 커지게 된다. 즉 연관이 있으면 카이 제곱 통계량 값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독립성 검증 예제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쇼핑은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이 성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클레임 접수 여부 변수와 성별 변수가 필요하겠죠. 클레임 접수 여부 변수의 경우 접수하지 않는 집단을 클래스 0로 지정하고 접수 경험이 있는 집단을 클래스 1으로 지정합니다. 성별 집단의 경우 남성을 클래스 0로 지정하고 여성을 클래스 1으로 지정합니다. 즉 클레임 접수 여부 변수의 경우에 클래스가 2개이고, 즉 수준이 2개이고 성별의 경우에도 클래스가 2개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설을 설정하겠습니다. 기무 가설은 관계가 없다, 차이가 없다라고 설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클레임 접수 여부와 성별은 연관성이 없다가 기무 가설이 됩니다. 하지만 영구 가설은 기무 가설과 반대로 관계가 있다로 설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클레임 접수 여부와 성별은 연관성이 있다가 영구 가설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단계로 모듈 및 데이터를 탑재합니다. 판다스와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scipy 라이브러리로부터 stat 모듈을 불러옵니다. 모듈과 데이터 탑재가 끝나면 2단계로 빈도 교차표를 생성합니다. 빈도 교차표 생성을 위해서는 크로스탭 함수를 이용합니다. 인자로는 변수 2개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성별 변수, 클레임 접수 여부 변수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margins 인자의 값을 이번에는 false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카이제곱 독립성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제곱 독립성 검증을 위한 함수는 contingency 함수입니다. 카이제곱 contingency 함수입니다. 인자로는 앞선 2단계에서 생성한 빈도 교차표를 데이터로 투입하면 됩니다.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일 앞에 나오는 106.44는 카이제곱 통계량이 됩니다. 굉장히 큰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 값을 이제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유의 확률값, 즉 p-value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값이 이러한 유의 확률값, 즉 p-value가 되는데요. 예제에서는 5.91, 근데 뒤에 보면 2-25, 즉 소수점 25자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매우 낮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의 수준을 0.0으로 적용하든 혹은 0.01로 적용하든 비교해서 매우 작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치 1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자유도는 행의 수 마이너스 1 곱하기 열의 수 마이너스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의 수가 2개이고 열의 수도 2개입니다. 따라서 자유도는 각각에서 1을 뺐으니까 1 곱하기 1로서 1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수치들은 각 셀의 기대 도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해석하겠습니다. 카이제곱 통계량과 유의 확률 값을 통해서 기무가설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따라서 A 쇼핑 고객들의 경우 성별과 클레임 접수 여부 간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성별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별에 따라서 클레임 접수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감안해서 성별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동질성 검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동질성 검증은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독립적으로 추출한 표본들의 범주별 비율이 서로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질성 검증은 앞서서 우리가 학습했던 독립성 검증과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인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 자료의 추출 방법, 문제 접근 방식, 그리고 해석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독립성 검증은 동일한 하나의 표본을 대상으로 두 범주형 변수 A와 B의 독립성을 검증합니다. 반면 동질성 검증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두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공통된 하나의 범주형 변수의 비율이 동질적인지 여부를 분석하게 됩니다. 즉, 앞서 나왔던 독립성 검증과 동질성 검증은 분석의 목적 및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 기법상으로는 두 개의 범주형 변수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제 분석 및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범주형 데이터 분석은 카이제곱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적합도 검증, 독립성 검증, 동질성 검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독립성 검증과 두 번째 독립성 검증과 세 번째 동질성 검증의 경우 통계적인 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목표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론에 대한 설명은 독립성 분석의 경우를 동질성 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설명은 이제 넘어가고 바로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쇼핑은 구매 유형의 비율이 청년층 그룹과 중장년층 그룹의 동질적인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연령대별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차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통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객 연령 그룹에 대한 구매 유형 비율의 동질성 검증을 적용하면 됩니다. A 쇼핑에서 사용하는 고객 구매 유형과 나이대에 대한 코드는 그림과 같습니다. 구매 유형의 경우에는 일회성 구매형, 실용적 구매형, 명품 구매형, 집중 구매형으로 총 4가지로 구분합니다. 고객의 나이대는 총 9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예제에서는 39세 이하를 청년층 집단으로 분류하고 40세 이상의 집단을 중장년층 집단으로 새롭게 분류해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예제 수행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무가설입니다.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관계가 없다입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구매 유형 비율은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 됩니다. 반대로 연구가설은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로 기술하죠. 따라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구매 유형 비율은 동일하지 않다, 차이가 있다 라고 기술하면 됩니다. 이제 코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단계로는 모듈 및 데이터를 탑재합니다. 판다스와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사이파이 라이브러리부터 스태치 모듈을 불러옵니다. 자, 2단계로 이제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우리가 새롭게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고객 연령대라는 새로운 필드, 즉 변수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고객 나이대가 1에서 5까지의 집단의 경우에는 청년층으로, 즉 1로 코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의 경우에는 값으로 1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객 나이대가 6, 7, 8, 9의 경우에는 중장년층으로 2로 코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처리가 끝나면 3단계에서는 두 모집단에서 랜덤 표본 추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로 저장된 청년층은 df1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2로 코딩된 중장년층은 객체 df2에 저장합니다. 이제 두 객체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df1과 df2에서 2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새로운 객체인 df1 샘플과 df2 샘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df1 객체와 df2 객체를 append 함수를 이용해서 합치고 이후에 새로운 객체인 df3에 저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로 상이한 두 모집단에서 랜덤 표본 추출이 완료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빈도 교차표를 생성합니다. 이때 사용한 함수는 크로스탭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자로는 최종적으로 만든 객체가 df3이죠. 이 df3 객체에서 두 명목 변수가 필요합니다. 고객 연령대 그리고 구매 유형이 됩니다.
그리고 margin의 인자값은 여기서는 false로 지정합니다. 단계에서는 chi-제곱 동질성 검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함수는 chi-square contingency 함수입니다. 이제 동질성 검증 코드를 수행한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chi-제곱 통계량, 유의 확률값, 자유도, 그리고 기도의 도수의 순서대로 출력이 됩니다. chi-제곱 통계량은 얼마일까요? 8.71로 나오죠. 이미 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chi-제곱 통계량, 즉 검증 통계량을 가설 검증을 위해서 유의 확률 값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이 값은 이번에는 별도로 수치가 뒤에 붙지 않고 바로 읽을 수 있네요. 0.03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유도는 3으로 나왔죠. 고객 연령대는 이 3이 나온 이유는 이제 고객의 연령대는 두 개의 클래스 집단이었고 구매 유형은 집단 수가 4개였죠. 따라서 고객 연령대의 경우의 경우 2 빼기 1은 1이 되고 구매 유형의 경우에는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고 따라서 1 곱하기 3을 하면 자유도가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대의 도수는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행렬로 제시가 됩니다. 에서는 고객 연령대가 먼저 투입되었기 때문에 고객 연령대의 각 집단, 즉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행을 구성하고 구매 유형이 열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빈도 교차표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앞선 코딩에서 빈도 교차표를 크로스탭 함수를 통해서 생성해서 x 객체에 저장하였죠. 따라서 x를 코딩하면 빈도 교차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빈도 교차표를 얻게 됩니다. 인자의 투입 순서에 따라서 고객 연령대가 행을 구성하고 구매 유형이 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객 연령대의 경우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구분되고 구매 유형의 경우에는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4로 구분됩니다. 청년층의 경우를 보면 클래스 2, 즉 실용적 구매층과 클래스 4, 집중 구매형의 비중이 클래스 1과 클래스 3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클래스 2와 클래스 4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가 중요하니까요. 청년층과 비교하면 클래스 3의 명품 구매형의 비중이 높고 반면에 클래스 4 집중 구매형의 비중이 낮은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chi-제곱 검증으로 동질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 chi-제곱 통계량은 8.71이었고 유의 확률 값은 0.03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유의 수준을 0.05로 적용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무가설이 기각되고 영구가설이 채택됩니다. 즉 A 쇼핑 고객들의 경우 청년층과 중년층 간의 구매 유형 분포에서 동질적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자면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청년층의 경우 실용적 구매형과 집중 구매형의 비율이 높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실용적 구매형과 집중 구매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층과 비교할 때 명품 구매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처럼 클래스 3 명품 구매형의 비중이 높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들, 그러니까 각 연령대별로 많은 클래스 2와 클래스 4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에 비해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클래스 3의 비중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감안해서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범주형 데이터 분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